네, 여러분 냉정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순간에도 코스트코 회원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회원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저건 당연히 저렴하니까 쌀 거지 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코스트코의 진짜 전략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2025년 5월부터 나에게 된 14,000원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비용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는 단순히 회원비를 올린 것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전략 아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가 2024년 9월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회원비를 올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한 번의 가격 인상으로 최소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단 한 번의 가격 인상으로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회원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회원 갱신율은 90.3%입니다. 100명 중 92명이 가격이 올라도 계속 돈을 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5년 5월부터 코스트코 골드스타 회원권이 38,500원에서 4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7% 인상입니다. 비즈니스 회원권은 30,000원에서 38,000원으로 15.2% 인상되었습니다. 이그제큐티브는 80,000원에서 86,000원으로 7.5%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상률이 미국의 약 2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7년 만에 최대 8.5% 인상했는데 한국은 9년 만에 최대 15%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코스트코는 한국 시장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출하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회원들의 갱신율은 얼마일까요? 약 90%입니다. 미국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이 코스트코가 원하는 신뢰도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한국 코스트코의 실적을 보십시오. 매출이 7조 3,02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1%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45억 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당기순이익이 2,062억 원인데 미국 본사에 2,50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코스트코의 진짜 수익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품 판매에서 나오는 이익은 거의 운영비로 다 소비되고 진짜 수익은 회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회원 갱신율이 95.3%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측 가능한 수익입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코스트코의 회원 수는 1억 4,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8,900만 명, 나머지 국가들의 5,600만 명입니다. 한국의 회원 수는 약 800만 명입니다. 1억 4,500만 명 중 90% 이상이 매년 회원비를 갱신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수익권일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1억 4,500만 명이 연평균 50달러의 회원비를 낸다면 실수익이 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제 회원비 수익은 3억 달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국가별로 회원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40,000원, 미국은 65달러, 일본은 4,620엔, 영국은 45파운드입니다. 통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입이 거의 100% 순수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창고와 직원, 시스템, 모든 운영비는 이미 상품 판매에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명확히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판매 사업, 두 번째는 멤버십 사업입니다. 상품 판매 사업에서는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진율이 15%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멤버십 사업을 위한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상품 가격이 고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고객들은 여기는 저렴하네 라고 생각하고 회원권을 구입합니다. 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회원들은 그 돈을 회수하려고 계속 방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구매가 일어나고 임펄스 구매가 발생합니다. 코스트코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회원 확보와 회원 유지입니다. 그렇다면 회원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트코의 경험상 90% 이상이 계속 갱신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미 경험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 1년 동안 코스토코에서 쇼핑하면서 얻은 만족도와 절약액이 있으니까 계속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힘입니다. 근데 장담컨대 이제 코스토코 경영진은 이 수치를 정확히 알고 회원비를 올립니다. 2025년 코스토코 전체 수익 구조를 보십시오. 자, 전 세계 매출이 269억 9천만 달러입니다. 자, 순이익이 81억 9,900만 달러입니다. 수익성이 약 30%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의 70%가 회원비 수익입니다. 그냥 상품 판매에서는 고작 30% 정도만 이익을 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269억 달러의 98%는 상품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81억 달러의 이익의 70%는 회원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규모입니다. 1억 4,500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나오는 회원비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품 판매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15% 이하이고 운영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스토코는 회원비를 올릴 때마다 정확히 계산합니다. 어느 정도 올리면 90% 이상이 계속 갱신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2024년 회원비 인상은 미국과 캐나다 기준으로 최대 8.5%였습니다. 2025년 한국 인상은 최대 15%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시장의 성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은 성숙했으니 조심스럽게 올리고 한국 시장은 아직 성장 여지가 있으니 더 강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코스토코는 명확히 우리는 회원비로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고객들도 그것을 알고 가입합니다. 이것이 투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43,000원이 정말 가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매달 평균 얼마를 코스토코에서 쓰십니까? 월 5만 원이라면 연 60만 원입니다. 만약 다른 마트에서 같은 물품을 산다면 몇 퍼센트 더 비쌀까요? 2% 정도라면 연 12,000원을 절약합니다. 이것만으로는 43,000원의 회원비를 회수하지 못합니다. 월 10만 원을 쓴다면 연 120만 원 중 2% 절약은 24,000원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원비를 올린 후에도 갱신율이 90%를 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가격 절약만이 아닙니다. 자, 구매의 편애, 자, 상품의 신뢰도, 환불 정책, 자, 이런 무형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그 가치를 43,000원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스토코가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이유는 순수한 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들도 분명히 이득을 봅니다. 다만 코스토코의 진짜 목표는 상품 판매가 아니라 회원 확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코스토코의 회원 수는 약 800만 명입니다. 만약 90% 갱신율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720만 명입니다. 한 명이 연 43,000원을 낸다면 720만 명 x 43만 원, 잔당 약 350억 원입니다. 이것이 거의 순수한 이익입니다. 자, 코스토코 코리아가 건 500억 원을 미국 본사에 배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토코는 회원비를 올릴 때마다 온라인에는 절대 공지합니다. 당신이 4월 말에 갱신하면 기존 가격입니다. 5월에 갱신하면 새 가격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서두르는 사람들은 기존 가격에 미리 갱신하고 늦은 사람들은 새 가격을 내게 됩니다. 이것도 코스토코가 정확히 계산한 수익 전략의 일부입니다. 장담컨대 향후 코스토코는 계속 회원비를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계속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7년 뒤, 9년 뒤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90% 이상이 갱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경험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다음 갱신 시점에 정말 43,000원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당신은 정말로 그 가치를 받고 있는가, 혹은 단순히 저렴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소비자로서 당신이 정직하게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매달 얼마를 쓰고 다른 곳과의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그 차이가 연 43,000원의 회원비를 정당화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토코는 여러분의 43,000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코스토코는 여러분의 계속된 방문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을 쓰든 자 100만 원을 쓰든 자 계속 방문하는 한 코스트코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품 구매에서는 거의 이익을 안 남기지만 여러분의 회원비에서는 100% 이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 유통의 미래입니다.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넷플릭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구독 모델로 수십조 원대 수익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스토코도 같은 방식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멤버십을 판다는 점에서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코스토코의 진짜 전략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연간 코스토코 지출액을 계산하고 다른 마트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똑똑한 소비자의 길입니다.